김태규 증인은 노조를 혐오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표현은 대꾸를 맞추는 의미에서 그 표현, 앞에 표현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부당한 표현이 유지된다면은 이 표현이 판사 출신이신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판사 출신인데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를 만들 권리,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 인정합니까?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권의 우호적인 노조는 괜찮고 노영방송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보이는데요. MBC 외에 KBS, SBS도 방송사 안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다수인 그런 구조인데 KBS, SBS는 노영방송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 관심이 없고요. 뭐냐면은 제가 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조든지 노조 의원의 질문은 KBS, SBS는 노영방송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 개선을 위해서만 애를 쓰면 되는 것이지. MBC는 왜 노영방송이라고 딱지를 붙인 겁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딱지 붙인 적 없습니다. 노영방송을 통해서 정권장악, 국정장악을 한다는 망언을 했다고 아까 취소하라고 요구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방송이라는 말은 김태규 직무대행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입에서 나왔죠. 맞고 앞에 불법 선임을 통한 방송 장악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유지된다면 그 반대의 대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노영방송이라는 그래서 저는 둘 다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부적절한 표현입니까? 노영방송, 둘 다 MBC?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제 개인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됐잖아요. 직무대행이 됐잖아요.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되기 전에 노영방송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어느 노조든지 위원장은 노영방송이라고 규정하고 부위원장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노영방송인지 아닌지? 아니 저는 그 부분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노영방송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글쎄요. 저는 지금 노조가 그게 어느 쪽 노조든지 노조가 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어떤 정치적 형태도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만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MBC가 어느 쪽인지는 공정방송이나 공정언론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서로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제 의견하고는 좀 평가가 다르다는 건 본인의 평가를 말해 보세요. 언론 노조가 공정방송 공정언론을 위해서 파업한 것에 대해서 불법 파업입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그렇게 질문 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권익 아니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 저는 그렇게 그런 평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 파업이에요? 아니 MBC 파업이 불법 파업이었어요? 92년. 아니 그래서 그 불법성을 저한테 자꾸 물으시는데 저는 그 노조가 당시에 복지, 저는 방송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었고요. 오여야 한다는 그 인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방통위에도 노조가 있죠. 다수 직원이 노조원인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노조와 어떻게 단체 협상, 교섭은 잘 할 생각입니까? 네, 당연히 그래 해야죠. 노조를 혐오하고 방송은 정권에 순치된 선전기관이 돼야 한다. 이런 게 극우적인 전체주의 사고인데 이런 생각에 동의합니까? 그 질문 자체에 대한 질문을 문제 삼지 말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아니 질문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주셔야죠. 그걸 어떤 본인의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극우다. 그러니까 너는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은 극우라고 생각합니까? 극우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 앞에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하라는 건지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제가 난감해서. 김태규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은 극우 인사라고 표현합니다. 동의합니까? 그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히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극우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극좌라고 되돌려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뚝딱뚝딱 2시간 만에 MBC 이사, KBS 이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위원회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법이 없도록 노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력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또 본인이 절차상 하자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절차 하자가 없는 절차를 설명해 달라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증언감정법 4조에 따라서 이 답변을 거부한 증인을 고발한 것은 직무대행을 고발한 것은 적절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 질문에 말이죠. 제가 질문했더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잡아댔어요. 근데 지금 직무대행은 오전 내내 이것은 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다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제가 거짓 증언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어서 우리 김태규 판사 시절에 대법원이 2018년도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그 판결에 대해서 이 대법 판결이 잘못됐다, 실수했다 이렇게 했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게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건 명백히 거짓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본인이 2019년 7월 31일 김태규 SNS에 업로드한 26페이지짜리 일제 징용 배상 판결을 살펴보기라는 장문의 글. 이게 아마도 재판단으로는 김태규 판사의 출세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하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가고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직무대행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 24페이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대법원 판결 징용 피해자들 그 원고들의 억울한 사정이 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리가 흔들리게 됐다. 네, 맞습니다. 이게 판결 그랬었습니다. 부정한 거잖아요. 또 아니, 그게 부정한 게 대법원 아니죠. 이게 부정한 게 아니면 뭐예요? 비판한 거예요? 그냥 비판한 거죠. 비판. 예. 현직 판사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 그것도 충분합니까? 판례평성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 가치관을 드러낸 거잖아요. 역사관을. 글쎄요. 그러니까 일본 법원의 판결 기각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기각한 오사카 법원의 판결 그것은 인정하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비판한 그것이 대한민국 판사 맞냐고 묻는 거예요 아까. 자, 그럼 이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자, 먼저 앞에 거부와 관련돼서 거부가 다분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 혼자 자발적인 의사로 거부하면 거부 맞습니다. 만약 그걸 이유로 해서 고소하신다면 고발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제가 줄곧 말씀드려온 것은 제 자발적 의사가 아니고 저희가 권한이 없고 그런 진술을 할 이유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는 핑계는 잘 찾았지만 타발적인 이유에 핑계는 잘 찾았지만 타발적인 이유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 거부라고 말씀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그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 묻는데 지금 직무대행이잖아요. 방통위 부위원장이잖아요. 상임위원이잖아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회피할 구멍을 찾아서 답변 못하겠다고 일관한 그 자세 당연히 고발해야죠. 법을 그렇게 임명권자에게 해임과 사퇴를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뒷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적어도 판결과 관련해서도요. 그 판결 1, 2심은 전혀 다른 결론입니다. 전혀 다른 결론이고 그래서 제가 판례 평선을 한 것이고 제가 그 사안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거는 정치적, 외교적 수법으로 풀어야지 굳이 사법적인 방식으로 푸는 것은 오히려 그 사법적 원리로 풀기 위해서 법을 무리하게 법리를 바꾸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법의 원리를 바꾸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25페이지에 그 이렇게 썼어요.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됐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은 감당하기 힘든 실수를 한 것인지 모른다. 이 본인의 글입니다. 이게 26페이지짜리 글이에요.
일본 법원의 판결은 맞고 한국 판결은 틀렸다고 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방통위 부위원장이 오늘 나와서 한 행위, 이것은 당연히 고발받아야 마땅하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논의 자체가 이 회의석상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방송 장악 그리고 불법 선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의 과거에 제 판례 평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의 질문의 요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동영 위원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시고요. 김태규 직무대행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2008년 MBC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이 없는 방통위원회의 직무대행이시기 때문에 직무대행의 식견이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어떻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것이고요. 증인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단하고 그러시려면 위치를 바꾸셔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